고든 리빙스톤은 정신과의사로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고 조울증을 앓던 첫 아들의 자살과 백혈병으로 막내를 잃는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도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거나 우울함과 삶에 대한 좌절,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 위로와 격려의 말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그는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본인을 위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채찍질이 되는 이야기를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가 전하는 뒤늦은 깨달음에 대해 알아보시죠.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 없이 반복되는 생활을 힘들어하면서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한다. 하지만 그것은 대개 생각에서 그칠 뿐,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오늘도 내일도 되풀이하며 살아간다. 물론 관성화된 습관이나 행동을 바꾸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행동을 바꾸지 않고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타성에 젖은 삶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는 일은 바로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나쁜 습관을 바꾸는 것, 변함없는 우정을 나눌 친구를 사귀는 것, 새로운 언어를 마스터하는 것, 혹은 풋사과가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 등은 결코 갑작스럽게 다가오지 않는다. 나쁜 일에 빠져드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좋은 것일수록 그것을 얻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법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내면의 속도다.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참된 삶을 일궈나가려면 각자의 내면에 맞춰져 있는 생의 속도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느리더라도 단단하게 내디뎌야 한다. 지금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들어준다. 인간관계에서 현명해지려면 상대방이 평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신경질적으로 닫힌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인내하는 마음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행동보다는 말이 쉽고 그래서 입으로 내뱉는 말에 현혹되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먼저 행동을 살펴야 한다.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그 사람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말해 주기 때문이다. 나에게 일어난 일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 상황으로 돌리곤 한다. 하지만 자신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도 그 속에서 구해내는 것도 자신이다.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상처를 찾아내 치유하는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상처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되며 용감하게 맞서서 이겨내고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 상처 역시 나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말로 바꾸고 싶다면 지금 당장 용기를 내야 한다. 우리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면서도 타성에 젖어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다. 뭔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며 해결을 뒤로 미루고 불만이 있는데도 부딪혀서 싸워낼 의욕이나 용기가 없어 내버려두곤 한다. 사실 용기를 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진심으로 무언가가 바뀌기를 바란다면 용기가 필요하다. 일단 용기를 내기만 하면 그 다음은 미처 알지 못했던 다른 힘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10번의 변명을 하느니 한 번의 모험을 하는 것이 낫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왜 그 일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한 변명거리만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그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모험심으로 출발하는 사람도 있다. 모험심이 강한 사람은 성취에 대한 욕구도 강해서 회의적인 생각이나 자주 섞인 푸념을 늘어놓지 않는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험을 하는 것은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이다. 혹여 실패하더라도 그만큼 삶을 변화시켰으므로 모험의 대가는 충분히 얻은 셈이다. 남을 속이는 것보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 더 나쁘다.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나쁜 유혹에 빠지거나 한껏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하면 영원히 그것들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그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 갖가지 핑계로 게으른 자신을 합리화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은 행동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아픈 사람에게는 누구나 관대해지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회피하고 싶을 때 몸져눕는 방법을 선택하곤 한다. 물론 살면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상황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하지만 병이 나서 드러눕는 것으로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병원의 치료나 주위의 관심도 일시적인 위안일 뿐이다. 정말로 그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자기 의지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불필요한 두려움은 진정한 기쁨을 방해할 뿐이다. 우리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무분별한 미디어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TV나 잡지의 상업 광고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성적 매력이 있는지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쉼없이 부추기고, 뉴스 앵커나 기자들 역시 폭력 범죄와 자연재해, 이상기후와 환경위험에 대한 이야기로 겁을 준다. 물론 그런 일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필요 이상의 두려움이 지금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행복을 앗아가버린다는 데 있다. 이별이 두려워 사랑을 하지 못하고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 이 순간이 주는 기쁨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인생의 마지막 임무는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다. 아직 노년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라면 노년에 이르러 초라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 이미 노년에 접어든 사람이라면 자신의 존재의 의미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노년의 상실감을 품위와 의지로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용감해질 수 있는 기회다. 또한 이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지막 의무이며 오래도록 누려온 삶의 선물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다. 이 세상에 진실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살면서 때로는 피하고 싶은 진실과 맞닥뜨려야 할 때가 있다. 그냥 모른 채 살면 좋겠지만 진실은 너무 끈질겨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비상한 용기 없이는 불행의 늪을 건널 수 없다. 누구나 불행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겨내지 못할 불행도 없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자기연민을 이겨낼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가장 견고한 감옥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어떤 일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은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이 갖가지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며 우리를 뒷걸음치게 만든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누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완벽주의가 좋은 인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에서는 완벽주의가 빛을 발할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오히려 해가 된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는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는 좋지만 친구로서는 꺼려지는 법이다. 사랑은 인생에 처방하는 가장 강력한 진통제다.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순간 살아볼 만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신비로운 존재가 바로 사랑이다. 인간이 견뎌야 할 모든 시련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도 바로 사랑이다. 방황하는 영혼이라고 해서 모두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인생에는 미처 다 가볼 수 없는 여러 갈래길이 있다. 그 여러 갈래길 사이에서 잠시 이탈하거나 행로를 변경하는 것은 방황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한 모험일 수 있다. 짝사랑은 고통스러우면서 낭만적이지도 않다. 애정에 대한 과도한 욕구가 때로는 짝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랑은 서로 소통될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한다. 혼자 하는 사랑은 낭만적이지도 행복하지도 않다. 만일 지도가 지형과 다르다면 지도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야 깨닫게 된다. 이 깨달음이 모여 인생의 지도를 만들어 나간다.
결국 인생이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현실에 맞게 머릿속의 지도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감정적인 행동을 이성적으로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스스로 잘못인 줄 알면서도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그 행동이 논리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편견이나 아집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주도권은 무심한 사람이 쥐고 있다. 어떤 인간관계든 깨어질 때는 어느 한쪽이 먼저 마음이 떠나기 마련이며 그 사람이 오히려 강자가 되어 원상회복을 위한 약자의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어 버린다. 함부로 베푸는 친절이 상대를 더 망칠 수 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주위 사람들의 친절이나 보호가 아니라 절망을 이겨내겠다는 본인의 강력한 의지다. 지금 여기에서 좋은 것이 영원히 좋으리란 법은 없다. 뛰어난 두뇌, 유머 감각, 완벽주의 등 어떤 사람을 돋보이게 해주던 요소들이 때로는 그 사람을 불리한 처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 인생에 절대적 가치가 없듯이 절대적 장점이란 것도 없다. 남을 속이는 것보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 더 나쁘다. 갖가지 핑계로 게으른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자기 합리화가 반복되면 결국은 어떤 판단도 올바로 할 수 없게 된다. 이윤과 분류는 완벽한 사랑의 환상에서 비롯된다.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는 완벽한 사랑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며 헛된 욕망일 뿐이다. 이윤과 불륜이 난무하는 이 현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별은 사랑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준다. 진실로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사라지거나 죽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자리에도 사랑은 그대로 남아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워진다.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훌륭한 스승이 되기는 어렵다. 끊임없이 규칙을 만들고 강요하며 통제해야만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아이를 나약하고 비관적인 사람으로 만들 뿐이다. 부모가 자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다면 통제하는 대신 따라오게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는 일이다. 아쉬운 기억일수록 낭만적으로 채색되는 경향이 있다. 과거의 기억은 간혹 낭만적인 환상으로 부활한다. 과거의 낭만적인 기억에 매달리는 사람들의 문제는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실망할 수는 있지만 심각하게 살 필요는 없다. 온갖 부조리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 시련에 대처하는 방식이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 우리는 대부분의 상황을 자유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다. 시련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시련을 대처하는 여러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용서는 포기나 망각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이다. 원망이나 복수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면의 성숙이 필요하고 내면의 성숙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